근데 저기 아열대 국가나 열대 국가에 이제 이게 있잖아. 그럼 거기에 메뚜기나 이제 이런 곤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우리가 가끔가다 다큐멘터리 보면 막그 벌레 같은 거 막 그냥 생으로 그냥 막 이렇게 잡아먹는 그 부족들 많잖아. 그러면 그 연가시가 감염이 된 그 곤충이야. 그 메뚜기 같은 애들. 그럼 그걸 갖다 생으로 먹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먹죠. 뭐 생으로 먹어요. 삶아도 먹어도 이게 다 100% 삶아지지 않으면 그거 남기도 해. 이게 기생충이 잘 그렇게 안 죽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걸 그냥 메뚜기나 이런 곤충 같은 거를 막 먹어. 이렇게 이런 데서는 막 먹다 보니까 생으로 또 먹어. 생으로 먹으면 연가시에 감염된 그 메뚜기를 갖다 처먹어. 그러면 이게 처먹으면 여기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저거 하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몸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인간의 몸에서 바로 이게 죽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다가 버티다가 빠져나가. 근데 이거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해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베스나 누트린 하여튼 원래 열대 지역에 있어야 할 동물들이 여기 와서 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겨울 되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겨울에도 살아남아가지고 열대성 그 어종이나 뭐 이런 게 많죠. 동물들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 환경에서는 못 사는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적응을 해버린 거야. 지금 이 감자도 고양인데 고양이가 원래 사막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사막에서. 근데 지금 여기 이 추운 지역에서 살죠.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이 연가시 얘네들 기생충도 사람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있다가 도망가거나 이게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람 살면서 이게 익숙해지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 몸에 기생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해가지고 얘네들 여기 적응을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 몸에도 같이 기생을 해요. 근데 보통 연가시 이게 좀 미개한 국가 이게 곤충 잡아먹는 데서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곤충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연가시가 사람 몸에서 적응을 해버린 거야 이 기생충이.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몸에서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기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 몸에서 이게 살 수 없는 이게 환경이 안 되는데 이제 적응을 해버린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연가시에 사람들이 감염돼서 이제 고통스러워요. 이제 그 사람이 오래 못 죽어. 그 연가시는 최종적으로 그 숙주를 죽여요. 이제 알을 깔 때쯤 되면. 뭐 에어리린인가요? 비슷해요. 에어리린하고 비슷해요. 이제 자기가 알을 깔 때쯤은 숙주를 죽여요. 얘네들의 그 특징, 그 기생충마다 그 특징이 다 틀려요. 자, 우리나라 기생충 그렇게 센 애들이 없어요. 자,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막 학교 이렇게 다닐 때면 도시락을 하면 도시락을 막 자기 걸 막 이렇게 많이 먹고도 너네 거 막 친구들 도시락을 막 뺏어 먹으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 좀 약간 그런 애들이.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런 애들 보고, 야, 너 지금 뱃속에 너 기생충 있다고. 기생충이 너 지금 밥 달라고 그런 거라고. 너 기생충 약 좀 먹어야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선생님이 농담 반 진담 반 섞이게 옛날에 말을 했던 게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기생충이 우리나라는 연가시는 아니지만 다른 기생충이 뭐 요충, 십이장충, 머시기충 같은 게 우리나라 이제 토속 기생충이 있어. 사람 몸에 사는. 그 기생충들이 들어오잖아요. 얘네들도 그 기생충 종류 중에서 뇌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뇌까지 가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럼 기생충이 이게 얘네들이 기생충이니까 많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숙주가 많이 처먹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숙주가 많이 처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숙주의 뇌로 가가지고 숙주의 이게 식욕을 자극하는 데를 계속 이거를 자극해요. 얘네들 그거를 본능적으로 해요. 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야. 그걸 DNA로 유전자의 DNA 경험 정보에서 그 경험 정보를 꺼내가지고 써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두뇌로 가가지고 그 부위를 정확히 자극을 해요. 그 식욕을 갖다가 이게 올리는 그 부위를 갖다 계속 자극을 해 얘네들이. 그러면 배가 밥을 먹어서 배가 빵빵하게 부른데 그래도 배고파.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먹게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저기 뭐냐 기생충도 그래요. 자, 이 영가시의 영화에 보면 저 영가시의 영화에 보면 첫 번째 증조 현상 있죠. 막 저기 식욕이 막 생겨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처먹어. 영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 증조예요. 왜? 기생충이니까 안에서 영양분이 필요해. 앞으로 이제 새끼도 쳐야고 알도 낳아야 하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숙주를 계속 영양분을 뭘 먹어야 우리가 저기 기생충도 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계속 먹게끔 이렇게 자극을 해요. 뇌가 가지고. 얘네들 집단 생활을 해요. 얘네들 팀을 꾸려가지고 너는 저기 가서 기생충 해가지고 머리 차고 너는 여기서 처먹고 너는 여기서 알 까고 다 이게 집단적으로 얘네들 행동해요. 얘네들 바보는 아니에요. 의외로 똑똑해요. 굉장히. 이게 조상도부터 온 그 지식이 있어. 노하우가. 뭐 학습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지식이 갖춰져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쭈르르 올라가지고 여기서 여기가 거긴가 구나 하고 난생 처음 태어난 지 처음 뇌라는데 처음 왔는데 정확히 어디를 자극해야 하는지 알아. 왜? 본능적으로 알아. 왜? 저기 몸에 다 DNA에 경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정확히 자극을 해. 그러니까 숙주가 막 처먹어, 막. 그럼 여기 영가시 영화 극상에 보면 첫 번째 증조 현상이 영가시에 걸리면, 막 저기 시도 때도 없이 막 처먹죠. 처음에는 물 안 먹어. 처먹어. 왜 처먹어? 왜? 영양분을 했어요. 알도 까고 해야 하니까 이게 저기 기생충들이 배불리게 먹어야 하니까 숙주를 배불리게 계속 먹이게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배가 부른데도 막 계속 배고픈, 저기 욕구를 계속 이걸 갖다가 자극을 해. 그러다가 막 처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빵빵하고, 이제 지네들이 짝짓기, 자웅동체인가?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알을 갖다가 이제 나고 이제 하려면 물이 많은 강으로 가야 돼.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얘네들이 뭘 하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 자극을 해요. 물을 찾게끔 자극, 물을 찾으려고 뭐 어쩌면 갈증이 나야 돼.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야, 이제 그 다음 단계, 야,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 우리 이제 저기, 알가로 가야 한다! 하고 엄마 저쪽에서 알았다. 이제 알가로 간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기 물을 찾게끔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증을 막 유발을 시켜요. 근데 이 갈증에 물을 막 이렇게 처먹어가지고 물배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저기 갈증이 계속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미쳐가지고, 저기 호수나 이제 저기 이런 강물을 가가지고 빠져들어가서 물을 갖다 처먹다가, 이제 물이 폐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원체 갈증에 대한 욕구가 세면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일부러 이제 얘네들이 그걸 갖다 세게 이제 이걸 갖다가 하는 거야. 이 개생쥐들이 이게 부분 의식 잠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극상에 보면 막 저기 저기 막 연못이나 호수에 강이나 들어가서 막, 이제 가면다, 뭐, 했다가 막, 그냥 숨도 안 쉬고 물 막 처먹어요. 그럼 숨도 안 쉬고 물 처먹으면 당연히 인간은 숨 못 쉬면 뒤지겠죠. 질식에 뒤져요. 그 물에서. 그럼 그때 이제 똥구멍에서 이제 영가시들이면 이제 저기 밖으로 나와. 이제 저기 뭐냐 이제 저기 알가로 나와 이제. 왜 그걸 다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가시의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제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런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얘네들 박멸을 시켜야겠다 가지고 NGO 단체나 이런 기구에서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대형 제약회사들한테 그걸 맡겨요. 이번 인류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이 흘러. 예전에 하던지 똑같이 해. 근데 대형 제약회사들이, 대부분 대형 제약회사들이 능력이 뛰어나요. 개발한 능력이. 그래, 거기다가 의뢰를 해요. 이런 기구들이, 구호단체 기구들이. 영가시 같은 이런 기생충을 박멸하는 이 약을 좀 이렇게 개발합시다. 우리가 개발비 낼 테니까. 우리 기구단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현 인류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지만, 대부분 제약회사의 기술력이나, 무슨 이런 지적 재산권, 로열티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게, 거의 미국 회사나, 좀 약간 유럽 회사 좀 있고, 대부분 미국 회사에 쪽이 있어. 그 기술력이나 이게. 그래, 처음에는 대형 미국에 있는 기술 회사들한테 그거 가서 맡겨.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는, no. 대형 제약회사에서 아니나 다를까 no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돈 안 돼. 돈 안 되는 거 우리 안 해. 왜 돈이 안 돼요? 자, 개발하는데 개발비는 겁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돼. 이 약을, 영가시를 퇴치하는 이 기생충 약을 만들든 한들 경제성이 없어. 보통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 잘 보면 돈이 되는 데에만 이게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요. 왜? 당연히 좀 기업이니까 돈을 벌기에 존재하는 게 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냐 이번 시대도 똑같아요. 기구 활동 이런 데서 말라리아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이런데. 그 말라리아 그 퇴치약이 나중에 피라믹스인데, 하여튼 말라리아 퇴치약, 기생충 퇴치약 뭐 이런 거 이게 저개발 국가에 이런 약을 갖다가 만들라고 해. 근데 이게 만들라고 하는데 저개발 여기 국가의 좀 약간 그 기생충 약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데, 선진국에 있는 미국에 대부분 미국이야. 이게 다 기술력이 뛰어나, 제약회사들이. 근데 거기다 의뢰하는데 no 돈 안 돼, no money,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no 돈 안 돼. 연구비는 겁나게 들어가는데 돈이 안 돼, no 꺼져.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다큐멘터리 나왔어. 이제 그것도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제가 봤는데, 이게 뭐냐, 세계에서 제일 어이없이 죽는 그 병들이 말라리아 병, 무슨 병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 약을 안 만들라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이 서로 간에. 왜? 돈이 안 되니까. 자, 개발비, 연구비는 겁나게 들어가는데 돈이 안 돼. 그럼 그 누구도 안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약회사들 이게 막 설득하는 과정을 NGO 단체에서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다들